오늘은 이제 12월 20일이죠. 12월 20일 종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2018년도 마지막 강좌 끝났고요. 이제 다음 내년도에 1월 달에 이제 다시 105기 강좌가 이제 들어갑니다. 105기 강좌는 PC 정비와 조립.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이 모였나 봐요. 그리고 5위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은 이제 마감이 된 것 같고요. 자, 오늘 공부하실 거는 제어판을 좀 공부하실 건데, 제어판 시작 버튼 누르셔가지고 제어판 창을 클릭하시면 돼요. 제어판 항목을 클릭하시면은 제어판이 이렇게 뜰 겁니다. 예. 제어판은요, 크게 그룹이 이렇게 아이콘별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아이콘별로 보는 방법이 있고, 그룹별로, 범주별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별로 보실 때는 가나다 순 ABC 순서로 나오기 때문에 쓰시면 되고, 그룹별로, 범주별로 보실 때는 이제 전체적인 범주가 어느 그룹에 들어가 있는지는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요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이제 시스템 및 보안에 관한 건데요. 말 그대로 기계적인 내용이에요. 기계 시스템적인 거, 소프트적인 거. 예. 그래서 윈도우즈 방화벽이라든지 내 시스템에 정보를 본다든지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첫 번째, 관리센터는 내 컴퓨터 안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 디펜더라고 하는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얘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V3라든지 알약 같은 걸 깔지 않아도 기본적인 건 처리해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용자가 잘 알고 쓰셔야죠.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된장인지 뭔지 꼭 먹어봐야 맛을 아냐, 이거야. 그렇죠. 잘못 먹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색깔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즉 컴퓨터상에서 인터넷상에 접속을 하면 뭐를 공짜로 준대. 공짜로 다운로드 받으래. 그럼 덥석 설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포토스케이프라고 있어요. 포토스케이프. 이 포토스케이프는요, 무료 프로그램 중에 아주 최고봉이에요. 얘는 그래픽, 사진 편집할 때 간단하게 작업하는 거는 이런 거는 가능한데 포토샵처럼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가 없어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설치할 때부터 아주 속을 세게 해요. 사용할 때는 좋은데, 그래서 그거를 잘못 설치하면 컴퓨터가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공짜 프로그램을 홍보를 하려니까 돈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돈도 안 생기는 짓을 할 필요 없잖아요, 개발자들은. 그러니까 스폰서들을 많이 구해야 되거든요. 돈이 어디서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개발을 하고 광고비가 들어가, 광고를 봐주고 광고비를 받거나 하는 건 알겠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뭔가가 홍보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 프로그램 홍보할 때 네가 좀 도와다오. 네가 네트워크 좀 아는 사람 많으니까 네가 홍보를 해다오. 대신에 네 거 홍보도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요. 예를 들면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런 거. 어떤 걸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그러면은요, 권장 설치라고 딱 떠요. 그러면서 뭐를 다 설치해 준대. 이런 거 하등에 필요 없어요. 이런 게 깔려 들어가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무슨 서치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무슨 가이드라는 말이 들어가고, 툴바, 포인트, 뭐 키워드, 이런 것들. 이런 게 들어가면은 윈도우즈 키워드, 윈도우즈 가이드, 뭐 윈도우즈 서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윈도우니까 제거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야, 다 악성 코드예요. 그런 거는 몰라. 사용자가 몰라요. 모르니까 막 당하는 거지. 그런 거를 제가 아래쪽에도 뭔가를 넣어놨는데요. 보세요.
이 코드야, 코드.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보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가이드 업데이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가이드 업데이트래.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업데이트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겠지. 아니야. 다 악성 코드. 윈도우 I 서치, 윈도우 더블 포인트. 얘를 삭제하려 그러면요, 포인트가 있는데 제거가 되면 포인트 못 쓴대. 그럼 포인트가 100억 점이 있으면 뭐 할 거냐고. 10원도 안 되는 거를. 소비자들은 그걸 몰라요. 사용자들은. 다 악성 코드야, 이런 거. 윈도우즈 굿데이 사이드바, 윈도우즈 드라이브 4 IE 세큐리티 바, 이런 것들 다 이거 악성 코드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거를 알아야 되거든. 저는 나름 돌파리 수준은 벗어났으니까 프로그램 설치된 거 보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가 느려져. 컴퓨터가 느려지면 어떤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아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병이 들은 거잖아. 제가 이제 전날 막 무거운 짐을 들고 막 힘을 썼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뭘 해야 되겠지. 안 하면 더 힘들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일이 생기면 컴퓨터를 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맡겨봐야지. 아니면 가지고 오시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클린 갖고 다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은요, 얘네들은요, 허락을 받고 설치가 되기 때문에요, 허락을 받고 설치된 거는 해결을 안 해줘요. 도둑놈이 주인 허락받고 들어왔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까요? 경비실에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몇 호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시는 데 집주인이 들어오라 그랬어요. 집주인하고 통화해보세요. 집주인하고 전화해보니까 너 들어와도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냥 경비 아저씨가 보내줄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도둑놈이야. 집주인이 허락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설치가 될 때 동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깔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제거해야 된단 말이야. 지역판에 들어가서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예. 이제 그게 어디에 깔리느냐? 깔리고 나면 제어판 안에 어디에 뭐가 이렇게 깔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사이드 매치, 스폰서 키워드, 어인스톨, 오픈 탭, 어인스톨 이런 걸 삭제해야 돼요. 근데 걔가 얘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지. 안 되면 가져오셔야 돼. 노트북은 들고 오실 만한데 데스크탑은 어떻게? 그렇게 쓰시든지 갖고 와서 치료를 하고 가져가시든지 해야지. 제가 가가호 방문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갖고 와야지 뭐. 그러면 집에 있는 본체를 들고 오시면 네, 본체를 갖고 오셔야지. 본체만 가져오시면 돼요. 본체만. 모니터는 다 있으니까 여기에 키보드 마우스는 있으니까 본체만 가져오시면 이런 거는 다 해결해 드리지 제가. 그 다음에 방화벽은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윈도우상에. 외부로부터 침투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불길이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게 방화벽이잖아요. 그게 이제 컴퓨터상에서, 네트워크상에서 방화벽을 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업데이트,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하게끔 해 놓으셔야 돼. 근데 야매로 깔아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 깔아주고 돈 받고 하는 업체에서는요, 업데이트 하지 말라 그래요. 업데이트가 되면 윈도우 정품인 거를 확인하거든요. 거기에 걸려버리니까 정품이 아닙니다라고 뜻이. 처음에 정품이었는데. 그러니까 업데이트 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지.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정품을 유지시킬 수 있게끔 강력한 걸 깔아주든지 해야지. 돈 받고 까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불법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솔직히 이런 게. 예. 아까 제가 어떻게 확인했냐면요. 지금 옆에 1번 컴퓨터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드라이버가 문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네트워크 드라이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필요한 드라이버를 받아오던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인터넷도 안 된다니까 다른 컴퓨터에서 그 드라이버를 받아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인터넷이 되게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옆자리 컴퓨터에서 제가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나면 이제 요거예요. 우리 그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에 가보시면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시고 관리 눌러보세요. 내 컴퓨터 있잖아요.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관리 버튼 누르시면은 이런 관리창이 하나 뜨는데 장치관리자를 가보시면 돼요. 장치관리자. 이 장치관리자 갔더니 아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여기 그 네트워크 어댑터, 이 네트워크 어댑터 뿐만 아니라 하여튼 기타 장치라고 해서 다 빨간색으로 XXX 이렇게 나왔어요. 작동 안 된다 이거야. 그 지금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깔끔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도 조정해야 되고, 그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어댑터, 모니터 연결하는 거, 이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댑터 이것도 해야 되고, 아까 사운드도 아까 에러 났었죠. 그렇죠? 그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칩셋들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다 정리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윈도우즈만 업데이트가 다 돌아가고 나면 윈도우즈 7이라는 게 2007년에 나온 건데 지금 2018년도잖아요. 그러면 저 윈도우즈가 아까 제가 봤던 게 2011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윈도우즈가 11년도 버전. 그러면 약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업데이트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럼 받아야 된다고. 이제 그거는 얘가 알아서 받겠지. 업데이트 설정을 해놨으니까. 지역판에 가서 업데이트 윈도우즈 업데이트 버튼 눌러서 여기 설정 변경 들어가면 자동 업데이트 하라고 해놨으니까 알아서 이제 자기가 다운로드 할 게 있으면 받겠죠. 그게 업데이트가 돼야 그 다음에 최신 프로그램들이 깔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깔리는데 최근에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옛날 시점으로는 안 깔리거든요. 옛날에 110V 썼잖아요. 우리 100V. 지금 220V 쓰는데 100V 콘센트를 꽂으면 안 맞잖아요.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100V 갖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다 승합공사 했잖아. 뭔가 그게 있어야지. 예. 요건 업데이트를 다 해줘야 알아서 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인터넷 옵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인터넷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하는 거 알려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은 수시로 한 번씩 삭제해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뭐를 열어봤는지는 기록이 삭제가 되는데, 검색 기록은 삭제가 되는데 그 열어봤던 것들은 찌꺼기는 남아요. 한 번씩은 삭제해 주셔야 된다고 이거를. 그래야만 되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뭐 제어판 홈으로 가도 되고요. 어차피 여기 하드웨어 소리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있잖아요. 하드웨어 소리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까 그 장치 관리자 있었잖아요. 장치 관리자. 이거. 아까는 관리에 들어가서 본 거고요. 장치 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클릭만 하면 장치 관리자가 이렇게 뜬단 말이야. 이제 저는 이상이 없다는 뜻이고요. 이상이 생기면 느낌표가 찍히든지 빨간색 X가 찍히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림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어댑터가 뭔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댑터를 뭐를 쓰시는지, 또는 USB 컨트롤러를 뭐를 쓰시는지, 사운드 장치는 뭐를 쓰는지, 여기는 이미지 장치도 있어요. 스캐너 이거
옆에 스캐너 있거든요. 그 스캐너 이거.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프로세스가 몇 수로 돌아가요? 4개로 돌잖아요. 코어가 4개라는 얘기죠. 코어가 4기통 엔진이란 뜻이에요. 자동차로 말한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USB 3.0 루트 허브가 돌아가는데 아까 저기는 USB 3.0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인텔 그래픽 4400. 그 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여기 리얼텍 기가비트 이더넷 패밀리 기가비트예요. 기가바이트. GB2라고 써있죠? 이게 기가바이트예요. 기가바이트. 예.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는 비트로 표현합니다. 바이트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비트는 0이냐 1이냐는 신호고요. 바이트는 그런 신호 8개가 모여서 하나의 글자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는 글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A라는 글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숫자 1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슈퍼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A 그렇지만 컴퓨터는 A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이렇게 11000001 사실은 띄어 쓰는 것도 아니고 붙여 쓰는 건데 구별하시라고 이제 띄워 놓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또는 대형 컴퓨터에서 EBCDIC라는 코드가 있어요. 문자나 숫자를 표현하는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쓸 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때 0 또는 1 이거를 우리는 비트 바이너리 디지트 라고 하고 여기 A 숫자 1을 썼잖아요. 요거 이거는 이제 바이트라고 하죠. 바이트. 여기서 말하는 0101 이거 0101 여기서 말할 때 0과 1은 비트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는 1이다 A다 뭐 이런 거 이거는 바이트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은 1초 동안에 얼마나 빠른 0과 1의 신호가 오느냐 이거죠. 그래서 현재는 기가비트까지 기가비트. 그러니까 기가로 인터넷 있잖아요. 기가로 하던 거. 기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기가지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쓰는 거죠. 근데 그 기가가 1기가가 아니라 10기가 100기가짜리가 온단 말이에요. 100기가. 지금 기가 인터넷 갖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고 드라마를 보고 하는데 그게 10기가 100기가로 가면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5G예요. 지금 5세대 통신망 지하철역에 가보시면 5G 장치 연결 뭐 예정 장소라고 막 붙여놨단 말이에요. 종이로. 거기에 이제 5G 장치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쓰는 핸드폰은 구형이고 저가 폰들은 5G 통신망을 못 쓰겠죠. 예를 들어서 갤럭시 노트 9 같이 최신 제품들은 이제 5G 통신망을 쓰겠지. 그런 것들이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이런 게.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보던 것들이죠. 바탕화면에 가서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했었고요. 볼륨 조절하는 것도 있죠. 볼륨 조절하는 거. 그래서 녹음 마이크 좀 움직이고 있죠. 소리. 여기 제가 스피커를 볼륨 올려놓고 쓰면 컴퓨터 켜질 때 삐빙 이런 소리가 나고 종료할 때 소리가 잘 안 나나요? 경고음 같은 거.
옛날에 짠짜라잔 하고 이렇게 윈도우 XP는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지 북 이런 소리 나는 거, 예,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다 있고요. 프로그램 모드로 들어오시면 여기 제어폰 홈에 가서 프로그램 모드로 들어오시면은 예,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능인데 여기에서 프로그램 제어로 가보시면 프로그램 제어가 아니라 제거로 가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강의실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되게 깔려있던 게 있을 텐데 여기 보면 게시자가 누구냐 이거죠. 아도비에서 만들었고 이거는 안철수 연구소 안랩 여기서 만들었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인텔 이건 믿을만하지. 한컴 뭐 이런 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뭐야 이거 테크스미스 이건 뭐야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녹화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건 뭐야 인라인 크로스 EX 서비스라고 써있는데 19일날 설치됐대. 어제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나? 그 물어봐야지 인터넷상에다가 이게 뭐유? 그러면 알려준단 말이야. 뭐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렇게 알려줄 거란 말이야. 우리 집에 장롱을 열었더니 모르는 물건이 하나 딱 놓여 있다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 모르니까 냅두고 써요? 아니지 물어봐야지 가족들한테. 야 이거 누가 갖다 놨냐? 뭐냐 이거야 물어.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남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당신 누구요? 물어보잖아. 근데 내 컴퓨터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깔렸는데 이게 이상한 건지 안 이상한 건지 모르고 막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어봐야지. 인터넷상에 물어봐야지.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악성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설치 날짜를 클릭해보면 날짜별로 나와요. 날짜. 최근 날짜에 뭐가 깔려있는지. 갑자기 컴퓨터가 느려졌으면 가장 최근에 뭔가 깔려 들어온 거야. 뭔가 깔려 들어왔다고. 근데 느려진 게 벌써 1년 됐어. 아 그러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요 화면 있잖아요. 요 화면. 화면이 지금 여러 개잖아요. 이렇게. 화면이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으세요. 착각 찍고 또 화면 넘겨가지고 또 찍고 넘겨서 찍고 이렇게 여러 개 찍을 거 아닙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라고. 그럼 제가 거기 있는 목록을 보고 어떤 거 삭제하세요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되죠. 갖고 오시기 힘드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가져오시면 정리를 싹 해드리고 필요한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 필요한 것도 해드려야 되니까 예. 그렇게라도 우리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업판에서 우리가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프로그램에 가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몰라서요 라고 하는 건 이제 변명이야. 자동차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충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보충하듯이 필요한 건 또 깔아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타이어가 뻥크 나면 또 수리를 해야 되고 빵꾸 떼워야 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만큼은 무조건 모른대. 특이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몰라서요 그래요. 그럼 집에 있는 장롱은 집에 있는 주방에 있는 물건들은 몰라서요. 이건 아니잖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누구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야. 모르겠다 이거야. 얘가 뭐가 문제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답답하고 느려진 것 같은데 누구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 느려졌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답답하면 물어본단 말이야. 컴퓨터가 느려졌어요. 그럼 거기에 뭔가 나타나.
뭔가 악성 코드가 깔려서 바이러스가 깔려서 그래서 느려질 수도 있어요. 검사해 보셔야 돼요. 물어봐야지. 뭐로 검사합니까? 그럼 백신을 설치하세요. 백신이 뭐가 있나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알려주든지 어디 가서 물어보면 알려주겠지.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내가 익혀나가야지. 턱하니 그냥 선물팩 갖다 주는 것처럼 떡하니 알아서 갖다 주는 사람은 없잖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걸음마 배우듯이 넘어지면서 배우고 걷고 뛰고 하는 거를 배우듯이 컴퓨터도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특히 그런 건 있죠. 잘하는 사람이 집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해주지. 어느 집은 형제가 있는데 형이 되게 컴퓨터를 잘한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 처리했대. 근데 그 형이 군대를 갔는데 동생 되는 사람은 관리할 줄 몰라서 자기 컴퓨터 쓰다가 이상이 생기면 엄마 노트북 꺼내와서 자기 거로 게임한대. 그리고 컴퓨터가 이상해지면, 노트북도 이상해지면 엄마 컴퓨터 이상하니까 너 컴퓨터 새로 사달라고 막 고친대요. 그래서 뭐 이거를 고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했더니 귀찮대. 엄마가 다 알아서 하라고 막 그런대요. 그런 집도 있어. 그런 집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컴퓨터를 그러면 뭐 맡겨야죠, 업체에다가. 근데 왜 그 둘째 아들은 자꾸만 컴퓨터가 이렇게 엉망이 되게끔 만들어 했더니 게임을 좋아해서 뭐 여기저기서 게임을 다운로드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악성 코드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특히 이쪽에 프로그램 쪽에 여러분들 그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잘못된 프로그램은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니까. 자, 어디냐면은 프로그램 없다. 이것도 하나 적어 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불필요한 프로그램 삭제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글 2007, 한글 2005, 한글 2002, 한글 2010, 한글 2010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옛날 건 다 제거해야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최신 프로그램 하나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얘는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설치가 되는 경우에요. 바이러스는요, 바이러스. 그러니까 악성 코드, 바이러스, 사실은 예전엔 다 바이러스라고 불렀죠. 근데 이 바이러스들이 종류가 많아졌어요. 종류별로 많아지고 또 다른 형태의 뭐가 생기다 보니까 통틀어서 우리는 악성 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처럼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자의 허락 없이 몰래 깔리는 애들은 백신이 커버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악성 코드들은, 바이러스들은 사용자의 허락을 받는단 말이야. 설치할까요? 그러면 다음 누르니까 막 깔리가 들어가거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허락을 받고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깔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은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장치, 여기 하드웨어 쪽에서 아까 그거 했었죠. 장치관리자 가서 확인하는 거. 여기에서 장치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 장치 관리자에 이상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여기에 느낌표, 노란색 느낌표나 빨간색 X가 안 나오게끔 하셔야 돼요. 그럼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계정 한번 가보세요.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 보호라고 있어요. 자녀 보호. 자녀 보호는 뭐예요? 엄마 노트북을 초등학생인 딸내미가 같이 쓰기를 원하는 거야. 그럼 엄마 컴퓨터 엄마가 키면 엄마가 쓰는 화면 환경이 다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딸내미가 같이 쓰기 그렇지. 그러니까는 사용자를 따로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애가 막 이것저것 건들면 안 되죠.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뭐 어떤 장치를 제거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것만 쓰게끔 해야지. 그 다음에 자녀보호 설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 이상의 관리자 계정에 암호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컴퓨터는 키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니까 문제인데 로그인 계정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정을 만들어서 계정에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거예요. 여기 사용자 계정이라고 있는데, 사용자 계정이라고 있잖아요. 계정을 하나 추가할 수도 있어요. 새 계정 만들기를 누를 때 표준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 주는 거죠. 나는 관리자 계정으로 쓰는 거고 어린아이들은 표준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를 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빠 계정, 엄마 계정, 그 다음에 자녀 계정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가 자기 거를 눌러서 암호를 딱 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공간이 따로 있는 거지. 그럼 인터넷하고 즐겨찾기하고 다 해놓으면 돼. 바탕화면 꾸며놓고. 그 이제 엄마가 퇴근해가지고 아빠 퇴근해서 그 컴퓨터를 쓸 때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키면 이제 아빠 계정, 엄마 계정 보일 거 아닙니까? 자녀 계정하고. 그럼 아빠는 아빠 계정 비밀번호 걸어서 들어가면 아빠는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갔으니까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있고. 자녀는 표준 사용자 계정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설치 제거를 못해요. 그럼 막아놔야지. 애들이 안 그러면 다 지워 엉망으로 해놓잖아. 안 되지. 예, 그렇게 계정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조카가 왔어. 조카는 막 계정을 이것저것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너는 사용자 계정을 쓰고 손님 계정을 써라. 손님 계정은 그냥 인터넷상 연결해서 쓰고 이런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이 막 장롱문 열어보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와서 밥 먹으라고 초대받았으니까 와서 급하면 화장실 갔다 오고 밥 먹고 나면 집에 가라 이런 거죠. 그게 손님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손님하고 사용자하고 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계정이 세 가지 계정이에요. 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첫째, 관리자 계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표준 사용자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님 계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프로그램 설치 삭제 권한이 있고요. 장치 관리자에서 추가 삭제 권한이 있고요. 다 모든 권한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계정 관리 기능도 있어요. 표준 사용자 계정은 어떠한 권한도 없어요. 단 자기 계정에 대한 암호 설정, 바탕화면 설정 이런 정도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치 삭제 권한도 없고 장치관리자 추가 삭제 권한도 없고 다른 사람 계정을 건들 수도 없고 자기 계정만 있는 거예요. 자기 방을 따로 줘가지고 방에 막 꾸미는 거는 돼. 즐겨찾기도 되고 다 돼. 당연히 관리자 계정은 다 되는 거죠. 손님 계정은 뭐냐면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권한 자체가 없어요. 바탕화면 꾸미는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손님 계정, 게스트 계정을 딱 클릭하면은 그냥 뭐 인터넷을 하다가 그냥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정도만 하는 거지. 거기서 뭐를 설치하래. 그럼 설치도 안 돼요.
예를 들어 증권 업무를 하려고 그래. 친구가 왔는데 야, 나 노트북 좀 빌려줘. 나 증권 좀 잠깐 하게. 그러면 본인 주인 계정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뭔가 건드려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 계정을 만들어주면 손님 계정은 그냥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건드려요. 권한 자체가 없어요. 예. 이런 계정들을 관리를 해서 어른들이 자녀들을 잘 사용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어린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게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설정할 때든지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자녀 보호 기능이에요. 아까 그 자녀 보호 기능이라고 있었죠? 어디 갔어? 여기 자녀 보호 기능. 그럼 이제 자녀에 대해서 관리자 계정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제 뭐 설정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 이걸 해줘야 되죠. 여러분들 컴퓨터 켜면 암호 설정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자동으로 윈도우 켜지죠? 여기는 교육기관이니까 그렇게 해놓았지만 가정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본인 것도 본인 계정에 암호를 걸어놔야 돼. 누군가가 와가지고 다 키면 바탕화면이 열리면서 아무거나 막 만지면 안 되지. 암호를 걸어놔야지. 예를 들어 친척이 왔는데 거실에 있는 뭐 아빠 컴퓨터를 막 건든단 말이야. 와가지고 야 그거 건들면 안 돼. 그거 말하기도 참 그렇고 조카가 왔는데 그 삼촌 거니까 건들면 안 돼 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암호를 걸어놓으면 암호 걸려있네요. 그러면 그건 삼촌이 걸어놔서 난 몰라.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컴퓨터에서 쓰지 마 그러면 또 그렇지. 중요한 거 있으니까 쓰면 안 돼. 말하기도 참 그렇고. 어차피 뭐 제 방에 있는 제 컴퓨터는 서져 있는 거는 뭐 어떤 누구도 건들지는 않는데 노트북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고 뭐 여러 개 작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는 애들은 안 건드려요. 어차피 자기들 컴퓨터가 다 있으니까 노트북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고 다 하나씩 종류별로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기들 편한 대로 하잖아요. 굳이 제 컴퓨터를 쓸 일이 없잖아. 제게 제일 성능이 안 좋은 건데 특히 자기들께 더 좋은데 굳이 제 거를 쓰겠어요? 프린터는 와이파이로 다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인쇄 명령만 걸면 다 프린터는 작동이 되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프린터 용지는 사진 그 인화지 용지는 다 프린터 박스 옆에 다 쌓여 있으니까 원할 때마다 꽂아서 쓰면 되고 저희 집은 그렇게 환경을 해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어제 관리사무소에서 그 관리비 내역이 나왔더라고요. 다른 집보다 한 4, 5만 원 더 나왔어요. 전기요금이. 어차피 관리비는 똑같잖아요. 세대별로 똑같잖아. 그렇죠. 근데 전기요금만 세대별로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집보다 저희 집이 한 4, 5만 원 많이 나오더라고. 당연하지. 컴퓨터가 몇 대씩 돌아가는데. 여러분 컴퓨터에 전기요금 많이 먹습니다. 제가 쓰는 컴퓨터가 600W짜리 600W. 여러분 600W면 전기 얼마나 소모되는지 아시잖아요. 형광등이 30W, 60W 이런 거 쓰잖아. 600W면 형광등 60W짜리 10개를 켜놓은 거지 않습니까? 몇 시간씩 켜놓고 쓰는데 저만 써요? 애들도 쓰지. 그 모니터는 또 전기 안 쓰나? 본체만 600W고 모니터도 있잖아. 스피커 프린터는 그렇게 전기를 안 먹는데 모니터는 또 많이 먹어요. 또 요즘 그 뭐더라 60인치짜리 그 대형 텔레비전 있잖아요. 얘네들도 전기 소모량을 보니까는 뭐 700W, 600W 이러더라고요. 그 집에서 못 써요. 어느 집 그러대 100평짜리 아파트를 3개월만 공짜로 살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어디 여행을 갔다 오는데 집을 좀 관리해달라고. 근데 문제는 관리비가 매달 100만 원씩 나온다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지.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그 집을 줘도 못 사는 거야. 그런 일이 생길 정도로 저희 집은 전기를 많이 먹어요. 이거를 좀 줄여야지 뭐.
현상 줄여야지. 근데 뭐 직업이 컴퓨터 하는 사람이 뭐 그렇잖아요. 우리 큰애는 캐드 하는 놈이니까 모니터 32인치 큰 거에다가 캐드를 해야 되니까 써야 되고, 작은 애가 문제지. 얘는 게임하는 놈이라 취미가 밤새도록 게임하거든. 그것도 지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게임하는 게 아니라 TV로 연결해서 게임한단 말이야. 거기다 서라운드 연결해가지고 막 궁짝궁짝 하면서. 며칠 있으면 이제 배로 갈 놈이니까 이제 그동안 또 걔 없으면요 전기요금이 2, 3만원, 3, 4만원 차이가 확 나요.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엉뚱한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 암호요. 여기에서 계정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계정 이름 변경, 계정 유형 변경, 다른 계정 관리, 계정 관리에 들어가지고 요거 암호 만들기 누르시면 돼요. 여기 다 떠요. 여기 사용자 계정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계정 관리 요거잖아요. 요거 이게 지금 제가 쓰는 계정이잖아요. 여기 암호를 만들면 다른 사람이 못 쓰니까 문제지. 이거는 이제 공용이니까 그런 거고, 댁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윈도우 10은 윈도우가 설치가 되면서 암호를 설정하라고 처음부터 떠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암호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는 MS라고 하는 계정으로 암호를 거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핀 번호 입력하라는 것도 있죠. 쇼핑몰 같은 거라지 아니면 또 어디 들어가면 뭐 이게 핀 번호 설정해서 띡띡띡 누르면 공인인증서 필요 없이 뭐 딱 접속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핀 등록하는 것도 있거든요. 윈도우 10은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암호를 설정해서 쓰면 누군가가 내 거를 못 건들잖아, 함부로. 그렇지. 그렇게 해놔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가 없지. 그 다음에 모양 및 개인 설정. 모양 및 개인 설정은 우리가 많이 쓰는 기능들이에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폴더 옵션. 저는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 USB 메모리를 더블 클릭하면요, USB 메모리가 쫙 펼쳐지죠.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뭐가 쫙쫙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왼쪽에도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체크가 안 돼 있거든. 얘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펼쳐지면서 쓰기가 편해. 그 다음에 보기라는 메뉴 가보세요. 보기 메뉴 가시면 중간 정도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여기 선택되어 있어요. 얘를 빼주셔야 돼.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가 해제되어 있는데, 선택되어 있는데 얘를 빼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얘가 mp4 파일인지 hwp 파일인지 ppt 파일인지 알 수가 있어요. 꼭 보시는 습관 가지셔야 돼. 이거는요. 예. exe 파일을 여세요, 뭐 jpg 파일을 여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강사를 이제 새로 선발을 하면 면접을 통해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시연을 시켜보기도 하거든요. 저희같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굳이 시연을 안 하라고 하지 않는데, 강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연을 시켜봐야 돼요. 그 사람이 잘 전달을 하는지 이런 거를. 근데 그분이 저한테 컴퓨터를 배우셨어요. 근데 그래픽을 다른 곳에서 전문적으로 배워오셔가지고 그래픽 강사를 하겠다고 오셨는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포토샵을 실행해보세요. 포토샵 실행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제가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진 샘플에 가면 penguin.jpg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열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강사 컴퓨터에는 그게 스탠틱 돼 있는데 교육생 자리에는 penguin.jpg가 안 들어오고 펭귄만 나왔던 거야. 제가 뭐 다시 해결해 드릴게. 이렇게 펭귄만 있었던 거야.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penguin.jpg가 아니라 펭귄이라고 나오는데 jpg를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게 제 질문이었어요. 이 사람이 여기 폴더 옵션에 들어가서 찾으면 되는데 이거를 못 찾고 버버버버 대다가 결국에는 얼굴이 뻘겋게 되고 면접관이 자기 가르쳐준 선생님이 면접관으로 돌아왔으니까 더 떨린 거겠죠. 이걸 제가 질문을 안 했으면 그 사람이 선발됐었을 거예요. 아마도 실력은 있었으니까. 근데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만 잘하는 게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확장자가 어딘지를 모르면 못 찾잖아요. 분명히 제가 설명할 때 수업 시간에 다 설명드렸던 건데 이거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펭귄 열을게요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펭귄을 열어서 했단 말이야. 근데 일단 이것 때문에 이제 버버대 얼굴 뻘개지고 난리가 났지. 소장님 계시지 팀장님들 계시지.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잘은 하시는데 좀 걱정이네요 그랬죠. 강의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 그것 때문에 배제됐지 뭐.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척척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평상시에는 잘 하는데 시험 보러 가면 생각 안 나는 거 있잖아. 어제까지 공부하고 아침까지 공부했는데 왜 시험 문제를 딱 보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냐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물이 생기니까는 이제 본인은 저를 원망했겠지만서도 어떻게 폴더 옵션에 가서 아까 보기라는 탭에 가서 처리하는 과정이고요.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가능해요. 내 컴퓨터에 오시면은 구성이라는 항목이 있고 구성 거기에도 폴더 옵션이 있어요. 폴더 및 검색 옵션 여기서 하셔도 돼요. 네. 윈도우 10은 요 탐색창이라고 하는 게 보기라는 메뉴 처음으로 올라가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위치가. 윈도우 10에서는 탐색창 요거 체크하는 게 보기라는 메뉴 쪽에 가 있어요. 약간 메뉴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확인란 하는 것도 있어요. 체크하는 거. 여기 체크가 되면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불편하면 그거는 안 하셔도 되고 밑에 요거. 예. 기본값 복원 누르면 제일 편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다 된다 하는 거죠. 폴더 옵션에서 보기 탭에서 보기 탭 알려진 확장명 숨기기 항목을 배제한다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나머지는 뭐 접근성은 뭐냐면요. 접근성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두 팔이 없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팔이 없으니까 뭔가로 입력은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천진난만하게 발로 입력하자 그러는데 그게 말로 잘 안 되거든. 발로 입력한다는 게.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잘 안 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색약이야 색약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종류가 많거든요. 몸이 불편하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좀 예외적으로 컴퓨터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서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설정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반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생략을 하겠지만은 혹시나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뭐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알려주시면 되고요. 잘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 방문 교육을 몇 년간 했거든요. 시각장애인 컴퓨터 그 집에 방문했는데 모니터가 없어요. 모니터를 안 보니까 마우스도 안 써요. 저는 그랬죠. 모니터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저 밑에 처박아놨던 거 이렇게 먼지가 풀풀 나는 거 모니터를 꺼내주시더라고. 작동은 돼요. 마우스도 꺼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당분간 모니터하고 마우스를 봐야 되니까 이거를 제가 좀 쓸 거고요.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화면을 안 보고 키보드로 작업하는 방법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화면을 좀 봐야 되고 당분간.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니터 없이 키보드만 가지고 이제 모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되게 잘해요, 그분들이요. 컴퓨터를 5대를 연결해 놓고 쓰더라고. 책상 밑에 컴퓨터가 5대가 들어있어. 그래서 번호를 눌러.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럼 컴퓨터가 다 역할이 달라. 하나는 소설 읽어주는 컴퓨터. 책 읽어주는 컴퓨터. 하나는 인터넷 하는 컴퓨터. 그걸 왜 따로따로 쓰십니까? 그랬더니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책 읽어주는 기능 컴퓨터에다가 인터넷도 하고 뭐 하려면 화면을 찾아가기가 어렵대. 그래서 전용으로 따로 만들어 놓은 거야. 얘는 아래 한글 하는 애, 얘는 엑셀 하는 애 다 따로따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나로 합병하는 거 작동시키는 것도 알려드려야 되고요. 컴퓨터도 막 뜯어 고쳐요. 부품을 뜯어 고치는 것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예, 진짜 열심히 해요. 지금은 저 대신에 그런 시각장애인들을 방문해서 강의해주는 선생님 되셨어요. 이제는 시각장애인들 방문 교육은 시각장애인들이 해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서로 도와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런 강사 양성 과정 같은 거를 강의를 하고 되게 많죠. 접근성이라는 기능은 우리 많이 들어봐요. 그렇죠. 접근성. 예를 들어서 이 센터의 건물에 와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단 있으면 못 올라오잖아요. 여기 계단 말고 이게 언덕배지가 올라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뺑 돌아와야 될 거냐? 일단은 여기 건널목에서 건너가지고 신호등 건너서 우리 현관문으로 들어오려면 휠체어는 힘들어요. 접근성 불편해요. 입구에다가 만들어줘야 되거든, 발판을.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게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이런 거라든지. 화장실 들어가도 어때요? 화장실. 휠체어를 같이 들어가야 되는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남자 화장실에 있더라고. 그런 공간들이. 그런 것처럼 컴퓨터도 이런 접근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특히 인터넷도 그래. 인터넷도 접근성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런 거 되게 복잡하죠. 불편하고 어렵고 우리가 쓰기엔 불편해요. 접근성 기능이라는 건 우리가 쓰기엔 불편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기능들이죠. 접근성은 이제 장애인을 위한 기능인데 이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각, 청각 뭐 후각이나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촉각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기능을 이런 걸 제공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거 국가별 옵션도 있어요. 국가별 옵션. 국가 및 언어라고 있을 겁니다. 국가 및 언어.
제가 이 컴퓨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여행을 갔어요. 노트북을 들고 미국을 갔단 말이야. 그럼 미국 날짜를 확인해야죠. 아니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제가 미국계 은행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태국이야, 태국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날짜나 이런 모든 것들이 태국말로 나와야 편하지. 태국 그 단위로 나와야지. 그러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할 때 윈도우는 영문 윈도우를 쓰겠지만 환경은 우리나라 환경으로 나와야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어디도 있냐면 저 밑에도 있어요. 밑에 여기 이거 보이세요? 얘 보이세요? 이거 뭔지 아시죠? 여기 보면 옵션을 클릭하면은요, 여기 설정에서 여기 언어를 집어넣을 수 있어. 언어. 태국 친구가 와가지고 태국말로 입력을 해서 뭘 보내야 된대. 그래서 선생님 저 태국말 좀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여기다가 추가 눌러가지고 태국어로 입력할 수 있게끔 세팅해 줘야 되거든. 태국어가 어디 있느냐? 태국어 빠졌나? 태국어는 뭐를 쓰죠? 영어를 쓰나? 예. 일본어. 쉽게 말하면 일본어예요. 일본말을 입력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야. 그럼 일본어 입력을 해줘야지. 그렇죠. 일본어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일본어 입력기가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애가 일본말을 배우더니 일본어로 입력을 해가지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키보드가 일본말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 한글 영어만 나오잖아. 그럼 여기 추가 눌러서 일본어를 선택해갖고 확인 누르면 일본말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다 가능해요. 이게 2000년에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유니코드라고 하는 거를 제정을 해요. 유니코드. 유니버셜 코드. 그래서 나라 간에 불편함 없이 언어를 표현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일본어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야후 재팬 일본말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이렇게 들어가면 에러가 났단 말이야. 글자가 다 깨져서 이상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일본말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게 2000년 이후에 법이 정해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유니코드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요 이제 마무리 질 겁니다. 성탄절 잘 보내시고 연말 잘 지내시고 내년도에 또 뵙게 될 일이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